자, 이번에는 김영길 전문가와 또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어떤 업종 준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죠.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또 등장을 하네요. 제약바이오도 사실 뭐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코스피 대비 부진했다던가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그간의 흐름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자, 그간의 흐름은 진짜 이 금리 때문에 시장이 뭐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네. 우리 증시가 4월부터 약진을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온기가 많이 확산됨에도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배경에는요. 경기 둔화 우려도 있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바이오 쪽은 그게 제대로 될까라는 의문이 좀 있었고 또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에 또 관세 불확실성까지 엮이면서 이 여러 가지가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었기 때문에 지금 제약 바이오가 제대로 이 집중을 받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세도 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1일을 시한으로 지금 해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이 트럼프가 이 파월에 대한 이 압박을 하면서 금리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도 9월 달 정도 8월이나 9월 달 정도면 또 금리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발목을 잡던 이슈가 이제는 들어 올릴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요.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제약바이오는 개별 기업 간에 또 호재들도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분기 깜짝 실적 또 이슈가 있었죠. 여기에 삼청단 제약, 코오롱 티슈진, 개별 기업 간의 호재를 타고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느낌인데 뭐 어떨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뭐 주가에는 긍정적이겠죠. 많이 긍정적이죠. 특히 우리가 저 상반기에 트럼프 쪽에서 한 200%의 관세를 매긴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속 겁을 먹고 있었죠. 제약바이오에 200% 관세 매기면 이 매출이 제대로 나올까? 그리고 네네. 경쟁이 될까라는 의문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투자를 못했었는데 실제로 요 내용을 잘 뜯어보게 되면은 관세는 200% 매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200% 관세가 매겨지면 업황 자체가 죽을 수가 있는데 좀 더 깊이 뜯어보게 되면 이 관세 유예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에 이게 반영이 절대 될 수가 없었던 그런 네.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게 되면 전혀 이 타격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매출을 보게 되면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무려 900%나 YOY로 1분기에 이미 떴고요. 2분기에도 그에 못지않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심리적으로는 압박이 있었지만 영업이익은 실제로는 굉장히 늘어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정도로 지금 오히려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임팩트가 발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상반기에 낮게 그런 가치가 반영이 못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반기는 이제 기대를 해봐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바이오가 뭐 기타 많은 또 주도주에 좀 밀리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하반기는 달라진 모습 기대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거 다 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금리를 인하하면 가장 첫 번째 수혜 업종이 어디냐라고 물으신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저는 제약 바이오를 뽑고 두 오. 번째는 인터넷 쪽을 뽑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가 4.5%인데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아마 9월 인하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잡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올해 GDP 성장률이 원래 상반기에는 역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 가까이 올랐는데 자, GDP 1% 성장 요거는 제대로 성장이 아니죠. 물가 생각하면 오히려 실질은 역성장입니다. 자,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한국은행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그러면 경기 부양 효과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 자, 금리 내리면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아야 될 섹터가 바로 이 제약 바이오니까 네. 요거를 주목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섹터 제약 바이오 섹터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길 전문가의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들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제약바이오에 걸맞는 탑픽 두 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먼저 가볼 곳은 알테오젠입니다. 코스닥 대장주죠. 이제 주가 50만 원 시대에 다가서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해 2월에 있었던 머크와의 그 계약, 이 부분이 주가에 상당 부분 탄력을 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알테오젠의 ALT-B4라는 이 기술은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링거 주사 많이 맞잖아요. 네. 자, 이 링거 주사로 우리가 맞는 치료 방식을 이제는 피하 주사, 즉 피부의 얇은 막층에 넣을 수 있는 SC 기술로 바꿔주는 기술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정맥 주사 맞으면 하루를 거의 없어진다라고 하죠. 이거 정맥 주사 맞는데 보통 우리가 2시간에서 짧게는 길게는 8시간까지 소요가 되고 지방에서 이 서울로 이렇게 이 치료를 받기 위해 올라오시는 분들 거의 하루 휴가를 내셔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네네. 이걸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제로 바꾸게 되면 치료 시간이 짧게는 2분, 보통 10분 이내로 끝나고요. 진짜 길게 오래 끌어봐야 30분 이내로 요 시술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정말 편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분 이내로 시술이 끝난다고 한다 그러면 그동안 이 시간 때문에 그리고 바빠서 치료를 포기하셨던 이 환자들도 치료에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이 환자 유입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강점이 있다 보니까 글로벌 빅파마인 머크사가요. 폐암 치료제인 키트루다의 이 SC 기술 적용을 결정을 했고요. 이 FDA 요 SC 치료제가 FDA 승인이 나오게 되면요. 마일드 스톤만 즉 한 방에 받을 수 있는 성공 보수만 1.5조 원 정도 수령하게 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네. 이 알테오젠 주가가 7만 원에서 무려 50만 원까지 7배 이상 상승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어떤 점이 있죠? 한 번 이렇게 1.5조 받으면 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한 번 이번에 FDA 성공을 하면 1.5조가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기업 이 신약을 팔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옵션 계약이 붙습니다. 보통 키트루다가 1년에 매출이 40조에서 50조예요. 굉장하죠. 네네. 전 세계 1등 판매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FDA 승인이 나게 되면 이 런닝 개너런티라고 하죠. 매출의 한 5% 정도를 알테오젠이 추가적인 비용이나 아니면 연구 개발 없이 매출의 5%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데 만약에 50조 매출의 절반 25조 정도의 5%를 가져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1조에서 1.25조 정도의 수익이 매년 발생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셀트리온 보시면 현재 PER이 35배에서 40배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PR이 40배에서 5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배 정도만 이 기업의 주가에 적용을 시게 되면 알테오젠의 현재 주가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40조에서 50조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25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저평가잖아요. 그래서 7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올라간 거는 충분히 이 기업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수치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알테오젠은 이전 상장 이슈가 또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추진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옮겨갔을 때요. 기대되는 효과나 뭐 어떤 뭐 예상되는 부분들 투자자분들이 뭘 알고 계셔야 될까요? 일단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갖고만 계시면 되고요. 지금 알테오젠의 2대 주주가 지금 코스피로 하려고 했던 이유는요. 지금 주가가 너무 싸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알테오젠에 지금 키트루다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가격이 싼데 왜 이렇게 못 올라갈까? 2대 주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한 걸로 좀 따지면 지금 만약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알테오젠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동안 코스피로만 몰렸던 패시브 자금이 알테오젠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런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코스닥에 있을 때는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는 알테오젠의 비교할 만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치평가에 대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2대 주주가 코스피로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자,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순간 그 효과로 인해서 시총이 30조 이상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즉 주가로 따지면 56만 원 이상은 가야지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코스피 이전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대 주주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간에서는 지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서 뭐 주가도 좋았고 하지만 고평가 논란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을 또 주시겠습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주가가 5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이게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 투자자들이 나는 어떤 종목의 목표가 40만 원 볼 거야, 50만 원 볼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알테오젠이 예전에 5만 원일 때 그리고 7만 원일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5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다들 차익 실현을 굉장히 하려고 좀 그렇게 심리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라운드 피겨 가격인 5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 기술적 가치로만 본다 그러면 지금 구간 저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의 기술이 적용된 이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SCO FDA 승인이 나게 되면요. 지금 기술료로만 첫 해에는 1.25조 정도 들어오고요. 매년 이게 매출이 본격화될 경우,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절반만 적용시켰을 경우에도 1조에서 1.5조가 매년 들어옵니다. 자, 아까 셀트리온 제가 그 PER 결정을 시켜드렸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 종목의 주가, 즉 FDA 승인만 나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현재 주가는 기업 가치, 즉 알테오젠의 이 SC 키트루다 SC 기술의 신약 가치는 한 70조 정도, 아니 50조 이상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도 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네네. 전제 조건은 FDA 승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즉 키트루다 SC 이외에도 지금 알테오젠이 진행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만 해도 5개가 넘습니다. 뭐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 3월에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기술 수출 그리고 지금 현재 임상을 개시했던 ADC 기술, 다이치 상쿠의 N02 그리고 다발 골수종 신약인 존슨앤존슨의 다잘렉스 그리고 아토피 치료제인 사노피의 두피젠트까지 한 이 5건 정도의 지금 파이프라인이 기술 수출 및 기술 수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게 매출 기준으로만 따져도요. 약 10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아까 네네. 제가 로열티로 5조 원 정도, 5% 정도 잡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연으로 이 모든 파이프라인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비용도 없이 5조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PR 40에서 50배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은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될 정도로 5, 4, 20, 200조 이상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현재 시가총액 25조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단 이번에 9월 달 나오는 FDA 승인만 나와준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기대되는 요인들을 두루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유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알테오젠을 한번 눈여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접근하실 때 어느 정도 가격선이 지금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아직 9월 금리 인하가 9월 달, 8월, 9월 이때쯤 예정이 돼 있고 FMC 이번에 7월 달에는 아마 금리 인하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8월이나 9월 달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요. 특히 파월 같은 경우는 항상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변화를 줬기 때문에 이번 8월 말 정도 지나야지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해서 윤곽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잠시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신다 그러면 고점이었던 50만 원 바로 밑에 직전 고점이었던 46만 원에서 45만 원 선 여기가 들어가기에 즉 진입하기에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이때 마지노선은 33만 원 정도 마지노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요. 제가 2가지 정도로 여러분들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FDA 허가 이전 9월 23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이전의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잡는다 그러면 일단은 70만 원, 시가총액 약 50조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FDA 허가가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목표가를 100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목표가 2가지로 말씀드리고 그 기점은 9월 달 FDA 승인이 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9월 23일인데 그거보다 좀 빨라질 수 있으니까 9월 달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주목도를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첨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김영길 전문가의 두 번째 관심주도 궁금해집니다. 제약바이오 이번엔 어떤 기업이 등장할까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황양행이 나오네요. 렉나자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렉나자의 분위기에 한껏 또 고무된 그런 모습인데 렉나자 지금 뭐 동향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고 출발할까요? 렉나자는 지금 완전히 훈풍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오스코텍으로 기술 이전 받아서 거기서 렉나자라는 이름을 바꿔갖고 국내 최초의
그러니까 FDA 승인을 받은 항암제로 지금 올라서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컸습니다. 근데 다만 1분기에 매출이 신약이 처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매출이 작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기대를 너무 하다 보니까 초반에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요. 자, 올해 1분기 신약이 나오고 처음에 출시를 했는데요. 1분기 매출이 1,900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이 시장에 뿌려졌잖아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증가했나 봤더니 2분기에는 3개월 만에 약 27% 증가하면서 매출이 2,500억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상반기에는 약 4,400억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로 즉 분기마다 20% 이상 고성장이 나온다 그러면 올해 말에는 매출 1조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기술 수출한 기업들은 항상 런닝 개런티라 그러죠.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갈수록 이 유한양행의 실적도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기업 가치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이번 신약의 판매 매출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지 이거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주가 관리하시는 데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의 스탠스를 보니까 자체 개발이라던가 인수한 그 신약 파이프라인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전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동향들이 어떨까요? 넥스트 렉나자를 발굴하는데 진행시켜 가는데 얼마나 의미 있게 반영될 거로 보십니까? 지금 유한양행이 이번에 완전히 구조를 좀 많이 바꿨어요. 예전에는 외부에서 신약을 가져오거나 신약 물질을 가져와서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해외에 기술 수출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차기 렉나자 이 신약을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개편에 좀 나섰고요. 2023년에 최초로 R&D 전담 사장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항암 전문가인 김열홍 사장을 영입하면서 기존의 파이프라인 13개 정도 있었는데 요거를 싹 다 바꿔 갖고요. 한 7개 이상 교체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이제 직속 조직도 정비를 하면서 신약 개발의 전 주기를 모든 주기를 컨트롤하겠다 이런 이 의지를 좀 보였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차기 렉나자 아직 이 차기 렉나자를 이을 그런 신약 파이프라인을 아직 발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아직 제가 이걸 갖고 평가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고 올해는 이 렉나자 병용요법에 대해서 그 매출에 좀 신경 쓰시고 차기 렉나자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인내를 갖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유한양행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그런 또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지금이 매수할 찬스가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이 렉나자 관련해서 5월 달에 일본에 진출했거든요. 마일드스톤은 받았는데 러닝 개런티가 곧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아마 3분기 말 정도 돼야 우리가 확인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럽도 이제 3분기에 진출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중국도 진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마일드스톤 수령이 가능해지고요. 런닝 개런티도 3분기 이후부터 가시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확인되는 게 다 3분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3분기 초란 말이죠.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매수는 약간 좀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요. 기술적으로도 주봉상 보면 20주선과 60주선이 역전이 돼 있어요. 이걸 정배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진입 가격은 20주선까지 한번 늘릴 가능성 좀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고 20주선이 위치한 가격은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선 접근이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노선은요. 2024년에 레벨업하기 전에 만들었던 9만 5천 원 선을 여러분들이 마지노선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16만 원 선 그리고 3분기 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그 위로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무이제 김영길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SBS 비즈 증권을 검색해서 또 구독하셔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